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난 2009년 문을 연 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운동장인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세워졌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이 그 옛날 그 동대문 운동장에 그 육상 트랙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 여기 육상 트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광판 두 개가 사실은 기념으로 두 개를 남겨놓은 것이고요. 네네. 이 주위로 해서 네. 크게 육상 경기장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정구장이 있었었고 네. 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그곳에는 야구장이 있었던 곳이죠. 근대 한국 스포츠와 역사를 함께한 동대문 운동장은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25년 일본 황세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경성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근대식 경기장이었다. 경기장 개장과 함께 일제는 조선 신궁 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대회는 1년에 한 번 전국 각지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말하자면 지금의 전국체육대회와 같았다. 문제는 이 대회가 조선 신궁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남산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신궁을 지었다. 신궁의 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차없이 폐교시키기도 했다. 조선 신궁 경기대회도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3회 대회 때 조선 최초의 풀코스 마라톤 경기가 도입된다. 출전 선수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16명. 출발부터 줄곧 일본 야키야마가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가 반쯤 진행됐을 때 상황이 역전된다. 마봉옥, 한국 선수였다.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일본 선수는 이미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 3시간 29분 37초, 조선 최초의 마라톤 기록이 수립됐다. 이 대회에 출전한 16명 중 겨우 3명만이 완주할 정도로 쉽지 않았던 경기였다. 수백 미를 한숨에 돌파한 마 선수, 실로 엄청난 마라손 경주를 행하였다. 정규 풀 마라손 월계가는 마봉욱 군에게 장거리는 조선인의 동무대가 되었다. 개화 이후 들어온 근대 스포츠는 그 인기가 대단했다.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야구, 축구, 정구, 농구와 같은 서양식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 단체 경기는 구성원들 간의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일정한 규칙 안에서 서로 다투고 겨루고 승리하는 스포츠는 사실상 전쟁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에는 그나마의 스포츠 정신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1920년 5월 경복궁 경회로에서 경성시민대운동회가 열린다. 단축 마라톤과 사이클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운동회에는 조선인뿐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과 중국인까지 참가했다. 당시 구경꾼만 수십만이 몰려들어 사람 사태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이클 경기 도중에 문제가 터진다. 운동장을 총 40바퀴를 도는 경기. 8명이 출발했지만 도중에 다 넘어지고 조선에서 자전거 잘 타기로 유명한 엄복동 선수와 일본 선수 한 사람이 남았다. 32바퀴를 돌았을 땐 엄복동 선수의 우승이 확정적이었다. 그런데 심판석에서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켰다. 화가 난 엄복동 선수. 내게 1등을 주지 않기 위해 벌이는 교활한 수작이다! 곧장 본부석으로 달려가 우승기를 꺾어버린다.
그런 엄복동에게 일본인들이 달려들어 목에 피가 흐르는 부상이 발생하게 되고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던 조선인들이 엄복동이가 맞아 죽는다며 돌을 던졌다. 엄복동이 맞아 죽는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사이클뿐이었을까? 하지만 마라톤은 달랐다. 출발선, 도착선이 누구에게나 같다. 또 날씨도 코스도 같이 달리는 상대도 같다. 다른 것은 오직 선수뿐이다. 기록으로 승부하는 정직한 스포츠. 마라톤은 우리가 일본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스포츠였다. 지속적으로 장시간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출발서부터 끝까지 이것은 공정하게 경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보다도 공정하게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은 틀림이 없잖아요. 마봉옥의 승리는 그런 점에서 특별했다. 조선 신궁 마라톤 대회 2연패. 일본인을 제치고 당당히 조선 최고가 된 마봉옥은 단숨에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 마봉욱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 사이클의 엄복동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같은 육상의 유약환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이 세 분이 아주 국민의 민족의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던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조선 마라톤의 영웅으로 스타덤에 오른 마봉옥 선수. 그의 꿈은 올림픽 출전이었다. 하지만 마봉옥이 보유한 3시간대 기록으로는 지역 예선조차 치를 수 없었다. 당시 세계 기록은 2시간 30분대. 이렇게 기록이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당시 발행 신문을 중심으로 조선 신궁대회의 마라톤 코스를 조사해 보았다. 마라톤은 그날의 날씨와 마라톤 코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28년 제4회 조선 신궁 경기대회의 마라톤 코스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경성운동장을 출발해서 지금의 을지로인 황금정, 초동을 지나 망우리까지 용산역으로 돌아와 다시 경성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우선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봤는데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뭐냐면 약초동이라는 게 지금 서울의 스카라 극장인데요. 그러니까 동대문 운동장에 출발해가지고 을지로를 통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을지로 상가에서 남쪽으로 가서 스카라 극장,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와가지고 종로 3가로 해가지고 안국동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빙빙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그런 코스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런 코스인데요. 당시 경성 지도를 가지고 마봉옥 선수가 달렸던 마라톤 코스를 복원해 보았다. 이렇다 할 원칙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42.19km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코스였다. 이렇게 동으로 서로 또 남으로 북으로 도시를 종횡무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마라톤 경기를 위한 교통 통제는 없었고 차가 오면 서다 가다를 반복해야 했다. 물론 비포장 도로도 곳곳에 존재했다. 이 도로 위를 마봉옥은 무엇을 신고 달렸을까? 그 흔적은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도쿄에 있는 일본 스포츠 박물관.
일본에서 최초로 마라톤 경기가 열린 해는 1901년. 당시 사용된 신발이 있었다. 마라톤 다비다. 다비는 일본어로 벗선을 뜻하는데 밖에서도 신을 수 있도록 고무창을 덧대 만든 것이 직가 다비. 여기에 일본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카나구리 시조가 밑창을 강화하고 발목을 낮춰 마라톤 다비를 완성했다. 뛸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무를 덧댔지만 벗선을 개조해 만든 신발을 신고 3시간을 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일본인에 맞춰 엄지발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마라톤 다비는 조선인에게는 영 불편한 신발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두 번 대회를 했고, 우리 선배님들도 그거 신고 올림픽 대회 갔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신발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불편해요. 우리나라는 발을 전부 싸는 그 신발인데 발가락이 갈라지는 신발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해요. 그 일본에만 있는 톡톡한 신발이에요. 마라톤 다비를 신고 통제선도 없는 마라톤 레이스. 차가우면 서고 달리기를 반복해야 했던 42.195km. 하지만 열정만은 뒤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승리한 마봉옥과 함께 조선에는 마라톤 붐이 일어난다. 그리고 1929년 제5회 조선신국 마라톤 대회에서 이변이 일어난다. 영원한 우승 후보 마봉옥을 꺾고 새로운 승자가 등장한 것이다. 이성근 2시간 39분 57초. 단숨에 조선 최고 기록을 2시간 중반대로 끌어올렸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와락 울음부터 터뜨리는 이성근. 만일 내가 이틀만 두부를 덜 팔러 다녔어도 좀 더 좋은 기록을 냈을 거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두부 안 팔고 다른 박질만 했다고 혼날 겁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던 이성근은 전직 인력거꾼이었다. 다리 힘이 좋고 잘 달렸던 그는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직업이 문제가 됐다. (1926년) 조선체육회는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상히 강력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참가를 부득한다. 강력, 그러니까 다리 힘을 사용하는 직업이란 물장수, 인력거꾼, 신문배달원 등을 가리켰다. 달리기를 직업으로 하는 프로 선수라는 것이 제한 이유였다. 한때는 체육교사가 있어요. 체육교사. 체육교사도 스포츠를 갖다가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 체육교사에 관여하는 거, 이것도 배제한 때가 있었다고? 그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근 씨가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때가 한때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 잘 달릴 수 있었고 또 누구보다 달리고 싶었던 이성근. 그는 인력거꾼에서 두부장수로 직업을 바꾸고서야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고의 열매는 달았다. 1929년 첫 승리 이후 조선 신궁대회에서만 2연패하며 이성근의 시대를 연다. 우리나라 마라톤 인구는 대략 400만 명. 1년에 400여 개의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치러진다. 그러나 42.195km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4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갈증과 근육 경련, 터질 듯한 심장과 가쁜 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불안까지 무거운 다리에 자석처럼 달라붙는다. 성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 마라톤이다. 1931년 마라톤 붐을 타고 생겨난 제1회 경영 마라톤 대회. 키가 작고 앳된 소년이 어른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다.
김은배. 그와 함께 조선 마라톤의 역사가, 아니 세계 마라톤의 역사가 새로 쓰이게 된다. 김은배 선수는 천재 아닐까? 우리나라 마라톤이 말이죠. 전통적으로 천재들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그 중에 이제 김은배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난 천재가 아닐까 싶어요. 1931년 혜성처럼 등장해 마라톤계를 평정한 김은배는 그해 제7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결국 2위를 낸다. 2시간 26분 12초, 세계 신기록이었다. 조선 최고 기록보다 10분 38초. 세계 최고 기록보다도 5분여가 앞선 기록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코스를 문제 삼아 공인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됐지만 그것만으로도 조선 육상의 쾌거였다. 첫 대회였던 5년 전에 비하면 놀라지 마라. 1시간 3분 22초의 놀라운 단축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조선인의 천품상 또는 기질상 결함이 없음을 증명했거니와 우리는 한층 자신을 갖고 세계적 조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배의 등장은 마라톤 엘리트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김은배는 육상 명문이었던 양정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양정은 19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린 각종 육상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맹위를 떨쳤다. 주황색 운동복은 양정의 상징이었다. 이른바 주황색 반스. 대회가 있을 때면 육상 경기는 주황색 반스를 위한 잔치냐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 세가 대단했다. 1929년부터 내리 3년을 일본 판신역전 경주대회를 휩쓸면서 양정의 명성은 반도를 넘어 일본 열도에까지 전해졌다. 양정이 최고의 육상 명문이 된 데에는 일본 육상 선수 출신 체육교사 미네기 씨의 역할이 컸다. 미네기 씨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약간 오해를 받은 점도 있다는 거야. 조선의 역전을 갖다가 조선의 육상 갖다가 왜 이렇게 키워주느냐, 거기에 왜 그렇게 정열을 바치느냐 해가지고 일본의 육상인들이 오히려 질시 또는 의문시했다. 일본인이다, 조선인이다 하는 그런 감정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봉직하는 양정을 위해서 충실한 체육 선생이 됐던 것이지. 미네기 씨는 특히 올림픽에 나갈 제목으로 김은배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1932년은 제10회 LA 올림픽이 열리는 해였다. 조선체육협회로 자리를 옮긴 미네기 씨는 비공인 세계 기록을 근거로 김은배를 조선 예선 없이 곧장 일본 본선에 진출시킨다. 원칙적으로는 지역 예선을 거친 다음 일본에서 본선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2번의 마라톤 치르기란 체력적인 부담이 컸다. 김은배의 힘을 비축하기 위한 은사의 배려였던 셈이다. (1932년 5월 25일) LA 올림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올림픽 본선 경기가 도쿄 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과 갈채 속에서 3명의 올림픽 출전 선수가 결정된다. 2위 김은배, 비공인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한 강력한 올림픽 우승 후보였다. 3위 스다 세이치로,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 마라톤 6위였다. 1위 권태하, 메이지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인물이 훤칠한 권태하는 겨우 2번의 공식 경기를 치른 마라톤 초짜였다. 김은배라는 사람이 그때 마라톤을 처음 달려가지고 2시간 26분이란 말이야. 이거를 보고 권태하 씨가 일본에서 메이지대학에 다니면서 중량거리 달렸거든요. 야, 이렇게
첫 번 마라톤 처음 뛰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록이 나온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마라톤에서 2명이나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자 조선 반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LA를 향해 떠나는 올림픽 전사들을 위해 카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일본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개항 이후 최대 인파가 요코하마 부두에 모여 LA로 떠나는 선수들을 응원했다. 그러나 일장기를 달고 출발하는 마음이 기쁠 수만은 없었다. 부두에 넘쳐 흐르는 인파들 속에 우리 동포의 얼굴이 없음을 속 깊이 느끼고 있다. 오직 저곳 미국에서 1등하는 것으로 이 외로움을 갚으리라. 그렇게 2억 땅으로의 긴 여행이 시작됐다. 조선의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소개된 지 불과 5년 만에 이루어낸 감격의 순간이었다. 선수들은 배 위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LA에 도착하자 교포들이 준비한 성대한 환영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태극기를 벽에 걸어놓고 조선 최초의 올림픽 출전, 그러나 일장기를 달아야 했던 우리 세 선수의 서름을 위로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선수는 김은배. 나이도 어렸지만 비공인 세계 기록을 보유한 만큼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은배, 권태하 그리고 쓰다. 일본의 마라톤 대표 선수들은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했다. 권태하와 김은배는 당대 최고의 육상 스타였던 핀란드의 누르미도 만날 수 있었다. 쉴 때도 연습을 할 때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뉴스가 되었다. 한편 국내의 열기도 뜨거웠다. 올림픽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마라톤이 기획됐다. 이철 이 길이 그 무엇이냐? 40도의 더위가 그 무엇이냐? 쾌하다 그 쇠 같은 두 다리여, 장하다 그 불붙는 젊은 조선의 의기여. 가는 곳마다 선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 8월 15일 출발한 지 23일 만에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마라토너들이 함께했으며 2만여 명의 군중이 이들의 개선을 맞이했다고 한다. 하여간 조선반도의 마라톤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1932년 7월 30일) 제10회 LA 올림픽이 개막됐다. 37개국 1,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Open the Olympic Games of Los Angeles, celebrating the 10th Olympiad of the modern era.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으로 암울했던 시기, 올림픽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해주는 최대 이벤트였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는 8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됐다. 그런데 35km 무렵 권태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심한 탈진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권태하는 이미 18km 부근부터 다리에 경련이 일어 레이스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 상태로는 완주가 어려웠다. 승패는 결정됐다. 일본의 쓰다 5위, 김은배 6위, 그리고 권태하가 9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LA 타임즈는 9위 권태하의 고른 장면이 가장 극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9번째로 스타디움에 등장한 권태하. 탈진과 경련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때 눈앞에 보이는 400m 계주선을 결승선으로 착각하고 그만 쓰러져 버린다. 그러나 마라톤에서는 누구의 부축도 받을 수 없다. 바로 실격이 되기 때문이다. 스타디움의 10만 관객이 그가 깨어나기를 응원했다. 그 소리에 권태하가 움직였다. 몸을 일으켜 세울 힘이 없던 권태하는 조금씩 기어가기 시작한다. (10만) 관객의 눈이 권태하에 집중됐다. 드디어 결승선을 넘어서는 순간 조용했던 관중석에서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 9위 권태하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의무실로 옮겨져 3시간이 지나서야 눈을 떴다. 그 마라톤의 어떤 그 혼이 담긴 마라톤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다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입상은 고사하고 꼬링도 어려웠던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골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소식은 다음날 호외로 뿌려졌다. 비록 메달은 못 받지만 6등까지는 입상이었다. 취재진은 김은배의 집에 모여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6등을 하였다는 것을 방금 라디오로 들었는데 6등까지 점수를 얻는다지요? 그러면 면목이 서게 됐습니다. 김은배의 은사 민혜기 씨에게도 마이크가 돌아갔다. 죽어도 원이 없을 만큼 기쁩니다. 이런 선수를 조선에서 조선 사람으로 길러냈다는 것은 조선 체육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일입니다. 김군의 활약에 실로 감격할 뿐입니다. 기쁜 만큼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라톤에서 우승을 놓친 것이 스다의 작전 때문이었다며 분개했다. 김군이 만일 스다의 작전, 즉 앞서지 말고 가지런히 뛰다가 최후 몇 마일의 스피드를 내자는 작전에 응하지만 않았다면 과연 작전이란 무엇이었을까? 코치를 겸했던 스다는 김은배와 권태하 두 사람에게 절대로 자기 앞으로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 곧 두 사람을 자신의 페이스메이커로 쓰려는 것이 스다의 작전이었다. 지난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6위에 입상했던 스다는 이번 대회에서 꼭 메달을 따고 싶었다. 일본 열도가 그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4년 전에 암스테르담 올림픽 대회 여기서 6등을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부터 마라톤이라는 데는 스피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중장거리가 필요하다. 중장거리 연습이 필요하다. 트랙 연습부터 많이 했다고. 그 일종의 이론가지. 그리고 거기에 내구력 플러스 내구력 해가지고 하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다. 그래서 쓰다라는 이 친구는 은근히 10회 올림픽 대회에 우승을 갖다 노리고 참가한 그런 선수야. 자존심이 강했던 권태하는 경기 내용에 만족할 수 없었다. 권태하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았고 김은배만 홀로 귀국길에 올랐다.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6위로 입상한 김은배의 귀국은 그야말로 금의 환영이었다. 우리의 젊은 조선인의 의지는 마라손으로 발휘하고 있다. 마라손. 우리 조선으로 하여금 마라손 왕국을 세울 때는 지금이 아닌가 한다. 조선의 마라톤 왕국을 건설하라.
조선의 풀코스 마라톤이 도입된 지 겨우 5년. 비약적인 기록 단축과 성공적인 세계 무대 대비로 이제 조선은 마라톤 왕국을 꿈꾸게 되었다. 1936년 8월 9일 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홍수로 하늘도 땅도 비에 젖어 있던 그날, 사람들은 수해 복구 작업을 중단한 채 라디오 앞에 모였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2분 총성이 울리고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다. 손기정은 56명 중 34번째로 메인 스타디움을 출발했다. 선두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아르헨티나의 자바라. 자바라는 초반부터 속도를 내며 멀찍이 앞서갔다. 초반 4km까지 보이지 않던 손기정. 6km 지점에서야 4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선두 자바라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초반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 대회 2연패를 향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자바라는 계속 질주를 하고 있었다. 손기정은 영국의 하퍼와 나란히 달리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날씨였다.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무더위로 베를린 시내가 절절 끓었다. 페이스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때 중계방송이 중단된다. 다음날 새벽 6시 30분 속개될 예정이었다. 방송이 중단되자 신문기자들은 더욱 바빠졌다.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위해 전화통을 붙잡고 도쿄와 베를린으로 국제 전화를 시도했다. 다음날 아침에 뿌릴 호외 기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호외 제목은 둘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다. 손기정 감격의 우승 혹은 아쉬운 2위. 어느 경우라도 손기정의 메달권 진입은 확실했다. 1932년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 후 한동안 심각한 부진에 시달린다. 그해 올림픽 대표 최종 선발 직후 치러진 전 조선 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 5000m 3위, 평양 관서체육대회 5000m 2위, 그리고 조선 신궁대회 1000m 2위. 그런데 마지막 두 대회의 승자가 모두 남승용이었다. 남승용은 32년 조선신궁대회에서 마라톤까지 제패하며 김은배를 이을 차세대 마라톤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손기정과 동갑내기였지만 남승용이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찍이 서울에서 고향 순천까지 392마일이 넘는 길을 37시간 34분에 완주한 전설적인 기록의 보유자였다. 32년 내내 손기정은 남승용의 그늘에 가려 2인자로 만족해야 했다. 그런데 1933년 여름 절치부심하던 손기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든다. 미국에 있던 권태하였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지만도 막상 달려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세계 강호라는 것들도 막상 같이 달려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손기정 씨 당신 같으면은 이제부터 충분히 4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나가면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 정진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권태하의 편지를 계기로 손기정은 장거리 주자에서 마라톤으로 변신하게 된다.
권 선배가 보낸 장문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마라토너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42.195km를 달려본 적이 없었다. 권태하의 편지 때문일까? 1933년 손기정과 남승용의 상황이 역전된다. 게다가 비공인 세계 신기록. 마라톤 광시대라 불릴 만큼 조선반도를 휩쓴 마라톤 붐은 기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935년 손기정의 경이적인 기록 행진이 펼쳐진다. 5,000m, 10,000m를 달렸다는 것은 스피드가 상당히 있다는 거야. 마라톤이라는 게 뭡니까? 42.195km. 그러니까 10,000m를 갖다 4번, 혹은 5,000m를 갖다 8번 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드의 연장으로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그 스피드를 갖다가 이어가는 지구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손기정 선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 같아. 손기정의 목표도 올림픽이었다. 1936년 올림픽 대표 최종 선발전 남승용 1위, 손기정 2위, 스즈키 3위. 3명의 출전이 확정됐다. 그런데 32년처럼 2명의 조선인이 선발되자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일본 육상연맹 기술위원회는 장장 6시간에 걸친 긴 회의를 소집한다. 일본 체육계의 살아있는 전설 호시노 기자. 당시 회의의 목적은 사실상 조선인 한 명을 엔트리에서 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 기록을 보유한 손기정을 뺄 수도 1등을 차지한 남승용을 뺄 수도 없었다. 결국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非常に無茶な2週間でマラソンを2回走るだけでも無茶なのに、オリンピックの前にまた現地で、予選会というようなものをやっておりますね。 2번이나 이어서 좋은 사람이 올림픽에 마라톤 올림픽 대표로 나가야 하느냐. 일본의 열등감 같은 거 혹은 질시 같은 거 이런 게 작용한 거지. 어떻게 식민지 선수가 일본 본토의 선수가 다 앞설 수 있느냐. 1936년 8월 1일 전 세계 49개국 4,069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이 개막됐다. 세를 확장해 나가던 나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역대 어느 대회보다 화려하고 큰 규모로 치러졌다. 동맹국가인 독일에서 열린 올림픽. 몇 차례나 메달 문턱에서 무너졌던 일본은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日本はオリンピック行けば、金メダルは確実に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時代になったように思います。 조선은 물론 일본의 기대까지 안고 달렸던 손기정. 30km 지점에서 드디어 선두로 나섰다. 그날 베를린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였다. 무더위에 잇따라 탈락자가 속출했다. 줄곧 1위를 달리던 자바라도 손기정에게 선두를 뺏긴 후 계속 뒤처지더니 32km 지점에서 결국 기권하고 만다. 초반 오버페이스가 문제였다. 선두를 달리는 손기정은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펼쳐야 했다. 최대의 난 코스는 비스마르크 언덕. 6분여에 달하는 언덕길을 올라서자 선두를 기다리며 관중들이 모여 있었다. 손기정의 뒤를 영국의 하퍼와 남승용이 뒤따르고 있었다. 아침 6시 30분. 드디어 간밤에 있었던 주요 올림픽 결과에 대한 중계가 속개됐다.
중계를 맡은 캐스터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다. その後2時間20分を経過いたしました。やがて本選手に栄光あるか。ついに拍手が起こっております。満場に拍手が起こっております。香港ついに行った。香港ついに行った。香港都内は近くなります。やがて100でテープを切ります。香港マラソンの中に現れます。あと50メーターでテープを切ります。あと40メーター、あと40メーター、30メーター、20メーター、10メーター。香港ついにテープを切りました。堂々が 1등 선기정. 그토록 기다리던 올림픽 우승 소식이 조국에 전해졌다. 라디오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만사를 부르며 환호했다. 두 시간 29분 19초 올림픽 최고 기록이었다. 100m を出ましてマンが入ってきました。 곧이어 남승용이 3위로 결승선을 넘었다. 통쾌한 승리였다. 오 조선의 남아여, 그대들의 첩보를 전하는 호의 뒷장에 붓을 달리는 이 손은 형용 못할 감격에 떨린다. 이 역의 하늘 아래에서 그대들의 심장 속에서 용솟은 치던 피가 2300만의 한 사람인 내 혈관에도 달리기 때문이다. 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어잡고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 부를 테냐.